우선 우리가 작성 중인 스크립트가 있고 이 스크립트가 main.ahk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이미 작성된 sub.ahk라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립트가 있을 때 우리가 메인 스크립트에서 서브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서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메인에 붙여 넣는 방법이죠.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인 샵 include를 사용하는 방법이 더 고급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메인 스크립트에 샵 include sub.hk라고 적어주시면 메인에서 서브의 내용을 불러오게 되고요. 서브에 작성된 내용을 메인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개념적으로 샵 include 구문을 활용해서 sub.ahk 파일의 내용을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러온다는 거고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조금 모호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볼게요. 메인과 서브 파일의 스크립트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F1을 눌렀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작성하고 메인 스크립트를 실행시킨 다음에 F1을 누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스크립트를 하나씩 분석해보면 우선 sub.hk에 이렇게 변수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1이라는 값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include 구문을 사용해서 메인에서 불러왔죠. 그러면 메인에 변수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기고 거기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다시 보면 이 스크립트는 이 스크립트와 같다는 겁니다. sub.ahk 파일에 있는 전체 내용을 메인이 포함한다는 거고요. 포함한다는 건 서브에 있는 걸 메인에 옮겨 적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을 실행시키고 F1을 눌렀을 때 당연히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를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드렸는데 명령어, 함수, 클래스와 같이 프로그래밍의 모든 요소를 포함할 수가 있고요.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프로그램 내부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수 있고요.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감을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이거 없이도 스크립트 작성해서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메인 스크립트에 다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include는 메인 스크립트의 내용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함수와 클래스 등을 각각 하나의 파일로 분리해서 저장해 놓고 이걸 메인에서 불러오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 스크립트의 내용을 분산을 시켜서 메인 스크립트 내부에 작성된 스크립트의 양이 줄어드니까 간결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건 객체 지향이라는 것과 코드 재활용이라는 키워드랑 맞물리게 됩니다. 다양한 기능을 미리 구현해서 파일로 각각을 저장해 놓고 이걸 여러 곳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테스트를 같이 해보면서 조금 더 익혀볼게요. 자, 지금부터 실습을 해볼 텐데 우선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서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강의 자료에서 봤던 걸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메인 스크립트를 편집기에서 열고요. 여기서 한 가지 편집기 사용에 관한 팁을 드릴 게 있는데 서브라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열었을 때 같은 창에 탭만 나뉘어서 파일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끌어다 놔도 분리가 안 되죠. 이걸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걸 닫고요. 여기 옵션을 클릭하시면 Open Files Here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선 이걸 클릭하셔서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하시고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여시면 새로운 창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옵션은 이게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데 새로 열린 창에 다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해제하시고 다시 다른 파일을 열면은 또 새로운 창에서 해당 스크립트를 열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파일을 열었을 때 이 창에 스크립트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렬을 좀 하고요. 우리는 두 개의 스크립트를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되니까 보기 쉽게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내용을 다 지우고 여기에는 아까 본 것처럼 변수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1이라는 값을 넣어 놓고요. 여기서 sub.hk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아까 배운 대로 샵 include라고 적고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적으시면 이 변수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에 메시지 박스로 변수 안에 값을 띄우도록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걸 저장을 안 했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인 1이 메시지 박스로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작성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오는 시점에 여기 작성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냥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생성이 되고 초기화가 되는 거, 값이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셨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파일을 두 개만 만들어 놨는데 기능별로 구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몇 개의 파일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자, 3개를 만들었고요. 하나는 GUI라고 저장을 하고요. 하나는 함수,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클래스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편집기에 열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3개의 파일을 모두 열어놨고요. 우선 GUI 부분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명령어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UI 명령어를 적을 거고요. 자, 텍스트라는 요소를 애드를 해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GUI show까지 하고요.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샵 include GUI.hk라고 적어서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걸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떴는데 그 전에 GUI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 박스만 있을 때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는데 GUI show를 해서 이벤트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도록 작성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되죠. GUI를 꺼도 GUI 클로즈 라벨에 대한 내용을 안 적어줬으니까 프로그램이 안 꺼지고 유지가 됩니다. 이걸 여기서 GUI 클로즈 라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GUI 클로즈는 여기 있고 GUI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방금 어떻게 됐는지 보셨나요? 다시 실행해보면 자, 1이라고 뜬 다음에 이걸 확인을 눌렀는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턴이 없죠? 보통 우리가 GUI show까지 한 다음에 리턴을 줬잖아요. 리턴이 있어야 여기 아래의 스크립트가 실행이 안 되는데 리턴이 없으니까 이 라벨의 내용까지 실행이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거고요.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메시지 박스가 안 뜨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GUI를 껐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에 리턴이 있어서 이걸 만나지 않고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스크립트가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싶으면 이걸 여기 안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GUI까지 했으니까 다시 돌려놓고 이걸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를 한번 테스트 해 봅시다.